전과 방망이 대신 펜을 든 기자들의 날카로운 시선, 유쾌한 입담으로 지역사회 이슈를 던진다. 시사토크 견제구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뭐 다들 잘 지내셨죠? 예. 특히 이제 김 기자는 최근에 이직을 하느라 오랜만에 출연을 했는데 이제 한 달 정도 됐나요? 제가 3월 17일자로 이제 더 팩트란 매체로 이직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딱 한 달이 됐네요. 7년 만에 회사를 옮겼다고 들었는데 이게 사실은 쉬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옮긴 게. 말이 7년이지 사실은 제가 32살에 전 회사에 입사를 해서 이제 39에 나왔으니까 사실상 제 30대, 그러니까 가장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그 시기에 저희 모든 거를 다 바쳤던 회사였고 그만큼 애정도 많이 있었고 끝까지 갈 줄 알았었는데 또 이렇게 사람이 살다 보니까 또 다른 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오더라고요.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여러 선배님들, 후배님들 또 주위에 계셨던 이제 많은 분들이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같이 뭐 걱정이 되는 부분 또 고민도 같이 나눠주셨고 또 새로 출발을 이제 결심을 하고 이제 말씀을 드렸을 때 다들 용기도 많이 주셨고 그래서 그 용기에 힘입어서 다시 한번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과 달리 지역에서 기자로 활동하면 저는 이 집은 숙명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그 김경동 기자 연차에서는 더 나은 대우, 더 나은 환경으로 옮기는 것이 저는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유 기자는 지금도 러브콜을 받고 있다고요. 많은 곳에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아, 부럽습니다. 네. 아무튼 회사를 옮겨도 이렇게 견제구 자리 지켜주셔서 감사하고요. 특히 김 기자는 이제 더 팩트라는 이제 회사 이름에 걸맞게 앞으로도 좋은 기사 또 좋은 보도 기대할게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코로나19를 빼놓을 수 없겠죠. 취임 후에 바로 처음 찾은 곳이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 가서 연말에는 천안시 의회가 박상돈 시장의 대표적인 공약 사업들에 대한 예산 삭감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을 하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대중교통 전반에 대해서 지난해 이제 선거가 있었는데 벌써 1년이 지났네요. 2020년 4월 15일이었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고 또 우리 지역에서는 천안시장 보궐선거도 같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충남의 총 국회의원 의석수가 11석인데요. 민주당이 총 6석을 가져갔고 미래통합당에서 5석을 가져갔습니다. 그 천안과 아산을 따로 떼놓고 봤을 땐 총 5석이 있는데요. 여기서 민주당이 4석을 가져갔고 미래통합당이 1석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천안시장 보궐선거에서는 미래통합당 박상돈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네. 저희도 뭐 지난해 선거 끝나고 이야기 많이 나눴는데 천안 같은 경우는 좀처럼 좀 보기 힘든 케이스였잖아요. 국회의원 3석이 다 민주당이 가져갔는데 보궐선거에서 천안시장만 미래통합당이 가져가는? 여러 가지 요인이 겹쳤다고 보는데요. 아무래도 민주당의 당시에 한태선 후보였거든요. 뭐 한태선 후보는 뭐 어쩔 수 없는 그 전과 전력이라는 아킬레스건을 가지고 있었고요. 여기에 더해서 선거 막판에 선관위에서 한태선 후보를 고발을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공교롭게 그 피의사실 공표가 강화되는 시점이었고 선관위에서는 한태선 후보를 고발을 해놓고도 한태선 후보라고 지칭을 하지 못했었어요. 이때 그런데 한태선 후보는 적극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해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쉬쉬하는 분위기였고 반대로 박상돈 후보는 이 부분을 조금 약간 집요하게 따지고 들어갔던 부분이 어느 정도 작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무엇보다 그 시민들의 그 균형 감각이 발휘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 앞서 말했듯이 국회의원 3석을 모두 민주당이 가져가고 그 이전에 이미 뭐 다수의 시의원 그리고 전체의 도의원을 갖고 있는 천안시 분위기였기 때문에 만약에 시장까지 민주당이 가지고 가면 완벽하게 균형감을 상실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의식이 좀 발동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태선 후보 거는 고발 건은 결과적으로는 무혐의 처분이 네, 나왔죠. 네. 예. 박 시장 같은 경우는 취임을 진짜 엊그제 한 것 같거든요. 시간이 뭐 빨라도 이게 보궐선거가 보니까 임기가 총 2년밖에 안 되니까 1년 했는데 벌써 절반이에요. 4월 15일 선거를 치르고 그날 오후부터 개표를 시작해서 16일 날 새벽에 개표 결과가 나옴과 동시에 당선증을 받고 아침에 바로 취임을 해서 업무를 시작을 했죠. 지금 2022년 이제 6월까지인데요. 내년 6월까지인데 앞으로 임기가 딱 절반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네. 내년 6월 1일이 지방선거이지만 보통
그 재임 시장은 그 예비 후보 등록 기간에 이제 사퇴를 하니까 그 4월 정도로 보면 내년 4월이면 뭐 이제 마무리를 하지 않을까. 그런데 특히나 내년에는 앞서서 대통령 선거가 3월에 있잖아요. 그렇다 보면 새 달력을 걸 때쯤이면 뭐 선거 모드로 전환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확 휩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1년밖에 안 됐는데 1년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 코로나19를 빼놓을 수 없겠죠. 취임 후에 바로 처음 찾은 곳이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 가서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그랬고요. 그 천안에서는 뭐 확진자들도 많이 나오고 뭐 집단 감염도 좀 있었고 그런 사례도 있었고 그럴 때마다 선제적으로 잘 대응했다라는 좀 평가를 받고도 있어요. 그런데 초임 공무원들하고 대화의 시간을 그 독립기념관에서 한번 가진 적이 있었는데 이때 코로나19와 맞물려서 굉장히 왜곡된 이런 지적을 받은 적이 있어서 박 시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함을 좀 어필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서는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천안시의 수해 피해가 좀 크게 나서 이 복구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특히 이제 가을 이제 넘어오면서 온도가 내려가면서 이제 집단 감염 사례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병천면 외국인 그 이제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례도 있었고 이와 함께 이제 또 고병원성 AI까지 이제 천안하고 이제 아산 쪽에서 발병을 하면서 지역이 이제 코로나와 AI 이 사이에서 아주 힘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는 천안시 의회가 박상돈 시장의 대표적인 공약 사업들에 대한 예산 삭감이 많이 이뤄졌는데요. 뭐 여러 가지 사업도 있었지만 이제 그 중에 하나도 이제 천안 흥트랑 춤축제, 요거는 이제 천안 삼거리 공원 이제 명품화 사업과 관련된 갈등으로 번져진 건데요. 아예 이제 천안시 의회에서는 올해 축제 예산을 전액 삭감을 하는 이제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박상돈 시장 취임 이후 1년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 진짜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뭐 기자들이 보기에는 이건 좀 잘했다, 이건 좀 아쉽다. 하나씩 꼽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일봉산 민간공원 개발 관련해서 찬반 주민 투표가 있었잖아요. 저는 이 부분은 굉장히 잘했다라는 후한 점수를 주고 싶은데 왜냐하면 만약에 그 주민 투표라는 게 없이 시간이 흘러서 지금까지 왔다면 저는 아마도 지금까지 그 찬반 갈등은 여전했고 천안시는 여전히 시끄러울 것이고 이 민간공원 개발 사업이 진행될 마무리될 때까지 그 이후에도 그 갈등은 계속 이어졌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갈등을 종지부를 찍은 건 참 잘했다라고 후한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반대로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관련해서는 이거는 저 개인적으로는 이거를 끝까지 좀 이슈화하고 이 부분을 좀 시간을 두고 정리를 했으면 오히려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는 뭐 계획대로 앞으로 진행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활용되느냐에 따라서 항상 이거에 대한 뭐 좋은 성적, 뭐 나쁜 평가 이게 혼재돼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좀 그 부분은 좀 낮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일봉산 주민투표 같은 경우는 이게 한 6억 이상 들었잖아요, 투표가. 뭐 적지 않은 예산이 되긴 들었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만큼 갈등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이 줄였다. 그래서 저는 결과적으로는 잘한 선택이라고 평가를 하는데 김 기자는 아마 다른 생각을 갖고 있을 것 같아요. 방송에서도 지난번에 저희 일봉산 가지고 몇 번을 이제 이야기했을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행정적인 문제를 정치로 풀었다라는 점에서는 자유로울 수는 없고 그다음에 앞으로 이런 것들이 또다시 이제 지역적인 갈등이 찬반 여론이 벌어졌을 때 분명히 또 어느 한쪽에서는 주민투표로 가자라는 이제 이런 주장을 끊임없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면에서는 조금 시장 자체 좀 결단을 내려가지고서 좀 종집을 찍은 게 조금 더 좋은 그림은 아니었겠나.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유 기자 얘기는 들었고 김 기자는 뭘 잘했고 뭐가 좀 아쉬워요? 저는 잘한 거는 어쨌든 간에 최근 1년 동안의 가장 큰 이슈는 코로나19였고 그다음에 뭐 천안, 아산 지역 통틀어 가지고서 집단 감염 사례가 정말 많이 계속 발생을 했어요. 전국에서 발생한 모든 집단 감염의 사례가 천안, 아산을 거쳐가지 않은 적이 없을 정도 유사 사례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집단 감염이 벌어지지 않았다라면 너무나 좋았겠지만 어쨌든 간에 벌어진 상황에서도 뭐 선별진료소라든가 아니면 뭐 적극적으로 뭐 특히 이제 병천발 이제 외국인 그 집단 감염 사례 역시도 현수막을 계속 걸고 그다음에 가지고 있는 모든 네트워크 외국인들에 대한 네트워크를 총동원해가지고서 검사를 받아라라고 해서 어쨌든 간 상황이 벌어지고 나면 조기에 빨리 대응을 해서 코로나19 확산을 좀 막은 부분에 대해서는 집단 감염 사례에서 이건 좀 빨리 막아서 이건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아쉬운 점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원체 다수의 의회를 가지고 있는 민주당 천안시 의회잖아요. 소통이 좀 많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 종합적으로 좀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반대로 시민과의 소통 확대 측면에서는 좀 잘한 일이 아닌가라고 평가를 좀 해주고 싶거든요. 이게 취임 이후에 뭐 몇 달 뒤부터 박상돈의 시민이 묻고 박상돈이 답하다. 그래서 시민 박답 이제 온라인 방송을 운영했잖아요. 지금은 돈 어디로 해서 시즌 2가 진행되고 있는데 대부분의 답변들 하는 거 보면 조금 곤란한 질문들도 피해가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본인이 갖고 있는 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뭐 잘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고요. 공약상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이게 이행률이 좀 나오나요 지금? 감사하게도 박상돈 시장의 공약을 딱 100개를 걸었습니다. 100개를 걸었는데 지난해 12월 이제 말 기준이고요. 이제 올 이제 1분기는 다시 한번 이제 저희가 찾아봐야 될 부분이고 발표가 아직 안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난해 이제 12월 기준으로 해서 총 이제 26건이 공약 이행하고 이제 이행 후 완료로 돼서 이제 이행률은 26%가 나오는데요. 이제 다만 이제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다라는 게 이제 51건 해가지고서 요거는 좀 시간을 더 두고 본다면 이제 이행률이 거의 한 80%에 육박하고 있지 않나 이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상 추진이라는 거는 임기 내에 마칠 수 있다라는 예. 얘기인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의회와의 관계가 껄끄러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사업들은 임기 내에 공약 지키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의회와의 갈등이라기보다는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천안시 의원들과의 갈등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청소년 재단 설립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 청소년 재단 설립에 대해서 뭐 민주당 시의원도 반대를 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좀 한간에 내정설이 좀 떠들고 있어요. 그런 부분과 연관돼서 사전에 시사나 기관장에 대해서는 뭐 인사청문회를 하자, 인사청문회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을 하자. 이게 선행돼야만 뭐 청소년 재단이 설립이 가능하다. 뭐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민주당 시의원들 사이에서는 우선순위가 청문회 조례. 그 다음이 청소년 재단 설립 이걸로 지금 좁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괴리는 앞으로도 좀 계속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가 흥타령 춤축제와 천안시 문화센터 건립 용지 예산 155억 원이 삭감이 됐거든요. 이 역시 뭐 박상돈 시장의 공약 사업 중에 하나인 천안문화관과 서해관 건립과 연계가 되는데 이 부분도 지금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오늘의 구원투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돈 천안시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천안시장 박상돈입니다. 반갑습니다. 4월 16일이 이제 취임 1년이잖아요. 시장님 스스로 네. 시장 운영에 좀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 정도? 100점 만점에. 옛날 학창 시절에 67점 이하는 재시험을 봤거든요. 근데 간신히 그 재시험 정도는 면하지 않았을까 기대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89점 이렇게 드리고 싶은데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 90점 이상이면 뭐 매우 잘했다라는 좀 느낌이 들고 약간 90점 이상은 너무 아부성 이렇게 점수 같아서 한 89점 조금만 더 잘하면 매우 잘함을 아유, 받을 감사합니다. 수 있다 정도로 하겠습니다. 수에 준하는 우. 네. 김경동 기자님. 제가 점수를 표현하기는 좀 그런 것 같고요. 왜냐하면 모든 학생들도 좀 보고 있을 테니까 점수가 이제 모든 가치의 이제 기준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다만 이제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나서 약속하셨던 그 바뀌는 천안에 대해서 조금씩은 움직이고 있고 변화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서 저는 높은 점수 드리고 싶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먼저 코로나19 얘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네네네. 녹화 준비할 때만 해도 거의 뭐 0명대로 천안이 나오다가 네. 최근에 이제 뭐 조금씩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타 지역 나오는 거에 비해서는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 원인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지난 1년 동안은 우리 천안이 전국적으로도 줌바 댄스를 비롯해서 쭉 지나가다가 작년 그 크리스마스 직전에 그 외국인 근로자들의 집단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서 일반 우리 시민들께서도 코로나에 대한 그 걱정이 굉장히 심한 때가 있었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때부터 저희가 단계를 전국 최초로 1.5단계로 높이고 선제적으로 선별 진료소를 사실 그때는 저희 예비비로 그 자체 부담으로 선별 진료소
설치하고 5개국어로 외국인 여권 보지 않고 무료로 검사를 해줄 테니 와서 검사만 받으라. 이렇게 해서 결국은 103명 수준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 당시에 서울에서는 동부구치소 집단 확진으로 인해서 1,000명이 넘어갈 때였거든요. 근데 만일 그때 조금 템포를 늦췄거나 방심을 했더라면 우리라고 해도 수백 명 수준 확진은 불가피했지 않았을까. 그때에 저희가 민관 합동위원회를 통해서 의사회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자발적인 그런 지원과 협력으로 사실 103명 수준으로 마무리했다는 건 지금 생각해도 꿈만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최근에는 사실 이제 외부 접촉으로 인해서 하루에도 요즘에 한 3-4명씩 발생은 되지만 외부 접촉자나 해외 입국자를 빼면 하루에 1-2명 수준으로 전국적으로는 오늘만 하더라도 600명이 넘는 그런 제4의 그 확진 추세 아니냐라는 걱정들을 하지만 우리 천안은 아직은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또 사실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선별진료소 자체 부담으로 하려고 그랬던 건데 1인 검사비가 67,000원씩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들어간 돈도 근 30억 정도 들어갔는데 전액 국비로 저희가 그런 선제적인 활동을 하는 걸 보고 중대본에서도 그걸 국비로 지원을 해줘서 또 기간도 연장을 해줘서 4월 말까지 그냥 무료로 그 국비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원까지 받고 지역은 또 안정화 국면 보이는 거 이 모든 것이 우리 그 의료진 분들하고 또 관계 공무원들 무엇보다도 또 일선 읍면동 단위의 그 현장에서 그 여러 가지 캠페인도 해주셨던 또 사각지대를 이렇게 모니터링 해주었던 그분들 그 우리 시민 분들이 공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의 관심 포인트는 네. 뭐 몇 명 발생했다 뭐 이것도 물론 관심이 가지겠지만 백신 접종 이쪽에 네, 앞으로 네, 네. 집중될 것 같거든요. 네. 지금까지 백신 접종 현황은 좀 어떻고 천안시의 앞으로의 계획은 좀 어떻게 되는 건지. 네, 총 목표는 약 70% 전체 인구의 70% 49만 명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제 올 상반기 6월까지 그 한 14만 명 정도를 이렇게 접종할 계획으로 있는데 현재까지는 한 14,000명 정도 수준까지는 접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이 증상이 크게 없어요. 그러니까 후유증이 전체적으로는 281명 정도 후유증이 있었습니다만 한 명을 제외하고는 거의 뭐 경증 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 시민분들께서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것은 특히 후유증이 좀 많지 않을까 걱정을 하셨지만 저도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았거든요. 근데 거의 없더라고요. 원래는 한 12시간 후에 뭐 독감 증세가 좀 있을 것 같다,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실제로 12시간 때는 전혀 없었고 24시간쯤 되니까 약간 아주 오한이 약간 있는 것 같더니 한 1시간 만에 바람처럼 사라지고 그 다음부터는 지금까지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6월 14만 명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거는 뭐 중대본 쪽하고 다 얘기가 된 건가요? 대체로, 백신을 네.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그러니까 건가요? 이제 사실은 이제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는데요. 대체로 저희는 뭐 이 중대본에서 이 계획을 세운 거기 때문에 그것까지 뭐 굳이 불신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대체로 그것은 정부도 그걸 목표로 이렇게 열심히 이행을 하려고 애를 쓰니까요. 저는 그렇게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 얘기는 이 정도로 정리를 좀 하고요. 예, 시장님 뭐 기억하시겠지만 후보 예. 시절 이제 슬로건이 예, 올류 천안이었잖아요. 그렇죠. 시장님 생각하기에 내가 그래도 이거 하나는 시장이 되고 나서 많이 바꿨다. 가장 자신 있게 생각하는 천안시의 변화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외람되지만 제가 사실 5.16 천안 전부 바꾸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5.16 천안이라는 것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는데
제가 이제 질문하시니까 답을 하자면 우선 공직 분위기는 많이 달라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공직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만으로도 우선 제가 생각했던 그런 템포에 크게 뒤지지 않는다. 우선 공직자들이 시민들한테 신뢰를 얻지 않으면 행정의 신뢰를 얻는다는 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 공직자들한테 고맙게 생각합니다. 일하자라는 분위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일해야 한다는 그런 또 이 생각도 갖게 만들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또 양보다 질을 추구하는 점에서도 이해를 하게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를테면 저는 100만이 살아도 넉넉한 뭐 도시, 뭐 100만 뭐 도시를 향해서 뭐 이런 걸 별로 말을 안 썼어요. 왜 그러냐면 그건 중요하지 않다. 양적으로 뭐 100만 넘고 안 넘는 게 뭐 이렇게 중요합니까? 그래서 사실은 국가도의 강소국이라는 게 있잖아요. 스위스 같은 게 대표적이죠. 저는 사실 지방자치단체도 강소 지방자치단체가 바람직할 것 같아요. 우리가 면적으로는 서울시하고 면적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조금 더 크죠. 예, 조금 더 30평방킬로가 더 넓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시 동 넓이만큼 넓은 그런 지역에 살면서 인구를 채우자면 1000만도 채울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은 것이고 그게 뭐냐. 여기 사는 시민들이 질적으로 만족감을 느껴야 되는 거죠. 근데 질적으로 만족감을 느낀다는 거를 그럼 어느 상태까지 가야 만족이냐. 묻는다면 저는 문화적으로 좀 안정감을 갖는 그런 상태, 그리고 뭐 생활 속에서 이를테면 내가 마치 호텔에 숙박을 하면서 편하게 며칠 쉬는 것 같은 기분을 일상 생활 속에서 느낄 수만 있다면 그게 정말 제일 바람직한 상태가 되는 건데요.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만들고 싶습니다만 지금 천안은 동서 편차가 너무 심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바꿔가는 중입니다. 어제 제가 그 교통 계획 발표한 것도 구체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사실 그런 걸 향한 그런 시동을 걸은 거라고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다. 네. 인구를 말씀하시는데 뭐 양보다는 질이다 이런. 네. 제가 여러 타 시골을 가보면은 이제 늘 천안을 부러워하는데 확실히 충남 수보도시 시장님의 여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뭐 한 2, 3개월 동안 뭐 몇백 명이 줄었느니 뭐니 하는데 그걸 갖다가 뭐 벌써부터 뭐 이게 트렌드로 굳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는 분이 있는데 그런 걱정은 부드러워 매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조금 줄 수도 있고 더 늘을 수도 있지만 그 인구가 줄고 느는 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질적으로 여기 사는 시민들이 편안함을 느끼면서 문화적으로도 만족감을 느끼는 그 상태를 만드는데 저희는 보다 더 주력을 해야 된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문화적으로 어떻게 만족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아우르는 것이 바로 시정의 목표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조직 개편을 단행하셨어요. 예. 이번 조직 개편의 핵심은 무엇인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이를테면 종전에 문화 도서관 사업소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죠. 맑은 물 사업소 그렇게 돼 있는데 그리고 도시개발 사업소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걸 본부 체제로 바꿨어요. 우선 문화 도서관 사업본부 이렇게 그 맑은 물 사업본부 도시개발 사업소가 아니라 사업본부. 그동안은 그 사업소장들이 서기관으로서 국장급이었거든요. 국장급이면서도 사업소장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지니까 사람이 거기에 걸맞게 이렇게 행정 수준이 그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고착이 되는 느낌이 들어요. 제가 노파심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사업본부로 격을 좀 우리가 거기서 산출되는 아웃풋을 그 격을 좀 높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 때문에 사업 본부 체제로 일단 바꿨고요. 거기에 또 하나는 시내버스 혁신 추진단 그리고 산업단지
그 추진단 이런 그 TF 팀을 설치를 하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이 기후 대기과라는 요즘에 미세먼지가 특히 우리 시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보충하고 그 신설을 하고 또 거기에 인력 부족한데 인력 공급하고 이런 식으로 좀 그 행정의 질을 높이는 작업을 좀 이 조직 개편에 가미시켰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이제 조직 개편을 보다 보면 시민들이 이제 가장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서가 하나가 신설이 됐어요. 저기 시내버스 혁신 추진단이 네, 이제 네, 구성이 됐는데요. 추진단에서 이제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작년 4월 16일 날부터 이제 직무를 시작했잖아요. 그 보궐선거에서. 근데 지난 2017년에 제가 알기로는 얘기를 듣기로는 2017년에 그 대중교통 개혁 그 작업을 네.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실패를 했어요. 그거를 했는데도 여전히 악명을 그 감수해야 했으니까요. 전국적으로 천안 대중교통은 아주 최하 수준이다 해서 막 정말 죽을 맛이었어요. 저 1년 동안 계속 그걸 감내를 해야 되니까 내가 그렇다고 해서 이걸 손을 대려고 보니까 워낙 광범위하고 또 이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치유하는 시간이. 그래서 저는 부임 초기부터 사실 그 용역을 그 시도를 쭉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을 하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대중교통 전반에 대해서 이 손을 보는 걸로 일단 그 이 새 판을 짜는 거예요. 그 새 판을 짜는 것 중에 하나가 친절도 향상, 그 저 버스를 비롯해서 대중교통의 친절도를 향상시키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 편리성의 증대. 이를테면 그 순환버스라든지 심야버스도 없는 상태였거든요. 노선 자체가 꼬불꼬불 해가지고 이를테면 아라리오 광장에서부터 구단지를 간다고 하면 그냥 직선으로 가면 20분이면 갈 수 있는 건데 거기서 뱅글뱅글 돌아서 남산 그 중앙시장 입구를 거쳐서 또 다시 성정동 쪽으로 한참 갔다가 유턴해가지고 다시 돌아가가지고 구단지 갈 때는 1시간 정도가 소요되니 그 버스를 타고 어떻게 자기 볼일을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게 불편한 거예요. 그 버스 노선이라든지 그러다가 보면 시간이 늦으면 막 과속으로 인해서 덜커덩거리고 막 또 그러다 보니까 항의를 받고 또 그 과정에서 불친절 문제가 야기되고 이런데 이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간선과 지선 체제로 그 우선 버스 노선도 조정하고 또 수도권 전철이 천안을 거쳐서 아산 신창까지 가는데 수도권 전철과 버스 대중교통인 버스와의 환승 체제도 전혀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우리의 대중교통과 접목을 시키는 게 환승제도인데 그거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수도권과 크게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친절도 문제, 환승 문제, 그리고 이 버스도 이제 오래돼가지고 말이지 그 색깔도 한 20년 쓰니까 지루하고 대중교통 전반에 대한 불만이 축적이 돼 있는데 이거를 전부 좀 해소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용역 자체는 내년 6월까지 계속이 되겠지만 그 이전이라도 확실하게 가닥을 잡은 부분은 그때 뭐 내년 6월 지나서 제가 다시 일을 하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그때까지 언제 기다려요. 그러니까 그 완전히 가닥을 잡은 것은 확실하게 정리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서 금년 말까지는 환승 문제, 친절 문제 뭐 이런 거는 전부 정말 탑 클래스로 이렇게 만들어서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천안 역사 수도권 전철 연장, 중부권 동서 횡단 철도 뭐 이런 철도 관련 사업도 천안시가 주요 사업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진행 상황은 좀 어떻죠? 가장 유감스러운 것이 중부권 횡단철도 문제입니다. 그 사실은 그 중부권 횡단철도는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의 그 대통령 공약 사항이었고 100대 국정 과제로까지 선정이 됐는데 지금 임기가 1년여밖에 남지를 않았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완전히 그 동력을 상실한 것 같은 흐지부지 되고 있는 그런 상태여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 사업이 지속 가능하려면 적어도 제4차 5개년 철도 국가 철도망 계획에 포함이 돼야 돼요. 근데 지금 현재 초안에는 그게 들어가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조만간에 우리 4월 중에 저희가 이에 관련되는 서산에서부터 저쪽 울진에 이르는 관련 기초자치단체장 12명이 우리 천안에서 모여가지고 간담회를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정말 그 국정과제로 이렇게 선정을 해 놓은 만큼 앞으로도 이 동력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제4차 5개년 국가 철도망 계획에 포함시켜줄 것을 강력히 요구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엉뚱하게 뭐 충청선에서 보령에서 출발하는 철도망을 충북 오송을 거쳐서 뭐 저쪽 청주 공항까지 연결한다. 뭐 이런 계획에 왜 우리 충남 지역 그 기초자치단체장이나 정치인들이 거기다 갖다 손을 들어주는지 그건 완전히 충북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엊그제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 중부권 횡단철도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 표명을 하고 그 지원 의지를 표명하던 사람들이 지금 어디가 있는지 지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이런 정말 그 선거 그 표를 의식한 행동 자꾸 반복되는 건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우리 국가 그 장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시장님 취임하고 나서 중부권 횡단철도는 크게 관심이 없으실 거라는 생각도 했거든요. 네. 아무래도 전임 시장이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뭐 다시 한번 추진 예지가 좀 이렇게 네. 강하게 있다는 거 확인이 되네요. 저는 정말 이거는 정말 필요한 거다. 정부가 핑계를 대는 것이 뭐냐면 비시 레시오가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뭐 아시겠지만 비용 편익 분석인데 비용분의 편익이 1을 넘어야 이 사업성이 있다 이런 얘기인데 당연히 비시 레시오 안 나오죠. 서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주울령을 넘어서 울진까지 가는 봉화 울진으로 나가는데 거기에 평소에 뭐 길이 닦여져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다 그렇기 때문에 철도라도 깔아서 그 낙후 지역을 개발하자라는 측면에서 자기들이 그 과제를 선정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와가지고 뒷공문이 뺀다는 건 너무 비겁하다. 그렇게 얘기 안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축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네. 지금이 4월이니까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흑타령 춤축제가 10월 그러면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네. 지금 예산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잘 아시다시피 다 잘렸어요. 먼저 전임 시장 때에 계획해 놨던 삼거리 공원 사업이 거품이 많다고 생각이 돼서 저는 불필요한 투자는 시민 혈세인데 그건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중복되거나 거품 성격의 예산을 좀 쳐냈어요. 그거는 나중에 필요하면 나중 훗날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한 200억 정도를 절감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 놨더니 원안대로 원래의 계획대로 집행해라. 오히려 의회에서 이렇게 걱정을 하면서 안 들으면 우리는 금년도 흥타령 축제 예산을 세워줄 수 없다. 그래서 전액 삭감을 당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거는 의원님들께서 생각이 있으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과도하게 흥분하신 것 같아서 이제 여러 또 그 문화예술 단체들도 걱정을 하고 그 접촉한 결과 이번 그 1회 추경에서 그 흥타령 춤축제 예산은 전액
그 다시 살려주겠다 하는 언지를 받은 걸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살려줘야 살리는 거지 뭐 알 수는 아직 없어요. 사실 이 흥타령 춤축제는 1987년 천안 흥타령 문화재에 기반을 뿌리를 두고 있는 그런 축제 아닙니까? 그래서 전국 최우수 축제로 4번씩이나 수상을 한 그런 아주 이름이 크게 날린 우리 지역의 자랑인데 의회가 그 예산 심의권이 있다고 해서 그리고 조자룡이 흥칼 쓰듯이 그 심의권을 행사해도 되는 거냐 하는 그런 비판적인 시민들도 적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고하시는 게 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얘기대로 뭐 결과는 봐야 되는 것 같고 예. 주민들의 청원도 있었고 원하는 대로 해달라 그리고 위원님들 뭐 삭발까지 했잖아요. 뭐 여러 가지 노력 안 하신 건 아니겠지만 타협점이 없을까요? 흥타령 축제 예산을 삭감하는 것과 천안 삼거리 공원 사업을 축소하는 거하고는 굳이 그 연계할 필요가 없는 내용이죠. 하나는 철학이 다른 거죠. 아니 예산을 그럼 저 시민의 혈세를 그냥 방만하게 쓰는 거를 허용해 달라고 예를 들어서 그 집행부가 얘기한다면 이해가 되지만 의회가 그걸 주장한다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리고 그것이 정말 필요하다면 훗날 얼마든지 할 수도 있는데요. 제가 볼 때에는 그건 무리한 요구인 것 같고요. 전국적으로 명성을 얻고 있는 이 좋은 축제를 전통을 이어가야 되지 않을까. 거기에 필요한 예산 한 뭐 4, 50억 정도가 되는데 그거는 그대로 되살리는 것이 우리 시민들이 자존심에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생중계 방송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도너리. 예. 거기에도 이제 지역 주민분들께서 아마 민원성으로 이제 질문을 좀 드렸던 게 기억이 나는데 아니 우리 지역에 이렇게 투자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긴 한데 이렇게 하기로 했던 것 안 한다고 하니까 그럼 뭘 해줄 거냐 이런 질문이 비슷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님이 제 기억에는 걱정하지 마시라. 몇 배 더 많이 투자를 해드릴 테니까 이런 답변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그럼요. 그럼요. 규모에서 한 200억 정도 절감된 예산을 가지고 그동안 낙후된 목천, 뭐 병천을 비롯한 그 동부 6개면 지역에 종합체육관 하나 정도는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그 지역에 약 200억 절감된 예산을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균형 개발을 추진할 생각이에요. 또 다른 공약 사업도 하나 지금 의회와하고 이제 부딪히고 있는데요. 청소년재단 설립. 이건 이제 또 조례안 청소년재단. 예, 청소년재단 설립인데 이게 임기 내에 좀 추진이 어려워진 거 아니냐. 지난 임시회에서 부결이 되면서 이제 어떻게 예상하고 계시는지요? 청소년 재단 문제는 있으면 좋죠. 없다고 해서 그 청소년 정책 추진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이제 의회가 과도하게 제동을 거는 측면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청소년 재단 이사장이 이미 내정돼 있다 이렇게 없는 사실까지 만들면서 그 관련 조례 제정을 그 지연시키고 있어요. 관련 실과에서 그 의원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의회와 대화를 통해서 조기에 그 청소년 재단이 설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만 그 운영 측면에서는 기본적으로 집행부가 그 책임을 가지고 추진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그 하여튼 의회에서는 그 조례를 제정해 주어야 후속 조치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미리 저희가 집행부 입장에서 자꾸 의회를 압박하는 것도 또 부적절한 것 같아서 그 속도 조절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거와 같이 이제 또 이야기가 나왔던 게 계속 이제 이슈화가 되고 있는데 인사청문회 이야기를 또 의회 차원에서 또 제기를 했거든요. 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가요? 인사청문회는 상위법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제정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이라든지 다른 관계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청문회, 인사청문회 규정이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청문회를 실현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하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다른 지역에서 이제 하고 있는 곳들도 있잖아요. 이런 데는 어디가 있고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상입 법령은 없는 건 사실이고요. 근데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조례로 제정된 곳이 전국에 딱 한 곳이 있습니다. 제주시인데요. 여기는 이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가지고서 그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는 조례가 명시가 되어 있고요. 이 외에는 이제 뭐 서울, 인천, 광주, 대전, 충남, 경기, 강원, 그다음에 뭐 전남, 경북 이제 여러 곳에서 인사청문회는 하고 있는데요. 아까 이제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거는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조례로 제정은 안 돼 있고 행정부하고 시의회에서 이제 협약 혹은 이제 협의 이런 방식에 의해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기속력이 없는 인사청문회이기 때문에요. 청문회가 아니죠. 기자들의 청문회 도입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사권자의 권한은 당연히 존중을 받아야 됩니다. 이거를 침해하는 인사청문회는 저는 원치는 않는데요. 근데 다만 이제 최근 이제 여러 지자체에서도 이제 어떠한 견제 장치로 아까 구속력은 없다라고는 하지만 이게 어떤 정보의 공개, 그다음에 시민들에게 알 수 있는 권리 차원에서 한 이제 인사자들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정확한 검증만 이루어진다라면 그리고 전제 조건은 인사권자의 그 권한에 있어서 최대 침해가 없다라면 전 찬성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앞에 시장님이 계시지만 뭐 시장님을 특정하는 게 아니라 모든 자치단체장 안에서 뭐 측근 인사, 캠프 인사 이 얘기는 뭐 늘 나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구속력은 없다 손 치더라도 그러면 그 측근이 또는 캠프 인사가 과연 그 자리에 자질이 있는 분인가라는 부분은 청문회를 통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는 것도 좀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청문회 뭐 하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민주당 시의원들이 지금 제안을 하는 거잖아요. 조례 준비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 시장이었을 때 같은 당이었을 때 좀 제안을 했다라면 명분도 더 있고 지금 뭐 발목 잡기 뭐 이런 비판도 좀 안 듣고 더 좋았지 않았을까 이런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제가 사실 1년 지났습니다만 인사 문제가 크게 쟁점화된 적이 없잖아요. 그 또 노조에서도 그 대체로 그 우호적인 그런 평가를 내려줬고 또 저도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그 공무원들의 능력에 맞는 인사를 통해서 나름대로 행정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근본적으로 뭐 청문회를 하거나 안 하거나 상관은 없지만 적어도 한번 이 인사권자인 시장을 믿고 한번 지켜봐주고 안 될 때 그것이 자꾸 계속 반복해서 문제를 야기할 때 청문회를 해도 늦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참 시간이 빠릅니다. 이게 1년 했는데 또 1년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래요. 예, 앞으로 1년의 네. 계획 좀 말씀 네. 좀 해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중교통 혁신 문제는 정말 시급히 우리 시민들이 자존심을 위해서라도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고요. 작년 9월 달에 우리가 중소벤처부를 통해서 선정되었던 스타트업 파크는 앞으로 우리 지역 청년들의 미래 먹거리와 관련되고 또 취업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그 최고 수준의 그 스타트업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그 올드타운을 포함한 동서 균형 발전을 통해서 고품격 문화 도시, 즉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메니티가 있는 그 정말 호텔 못지않는 그런 안정감 속에서 편리함도 느끼는 그런 고품격 문화 도시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노력도 멈추지 않을 생각입니다. 앞으로 스타트업 파크 사업을 통해서 AI라든지 ICT라든지 바이오 산업의 새로운 메이커가 되는 천안의 미래를 우리가 잘 그려내고요. 우리 시민들이 안정 속에서 그 문화적 지위를 잘 누릴 수 있는 그날이 올 때까지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진짜 마지막 질문, 저희가 제일 궁금한 질문을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해 6월에 이제 딱 출연을 하셨을 때 예. 저희가 이제 재선 도전에 대한 걸 한번 여쭤봤어요. 근데 그때는 2년 뒤의 일까지 아직 생각할 겨를이 없다. 네. 당장은 시정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네. 이제 답변을 하셨는데요. 다음 지방선거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지금 생각은 어떠신지? 지금도 확실하게는 모르겠어요. 그 솔직히 이제 그렇게 인정을 제가 인정을 받고 있는 건지도 아직 확실하게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아까 제가 67점 정도로 하고 그 바탕위에서 정말 지금부터 이제 그 연말까지 속도를 내겠습니다만, 그때 상황을 보고 또 시민들의 반응도 지켜보면서 제가 이 길로 그냥 계속 가도 된다 그러면 할 수만 있다면 재선은 해야, 왜냐하면 저는 임기가 2년 풀로 채워도 2년밖에 안 되니까 정말 호응을 받는다면 그 호응의 결실을 위해서라도 저는 한 번은 했으면 좋겠다. 나이는 있지만은 제가 아직 에너지는 있고 그런 구상도 있으니까 제가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사실 연말까지 미리 예단하고 그 길로 그냥 내쳐 가서 표를 의식한 그런 행동은 하지 않겠습니다. 버스 아까 말씀하신 그 버스 부분만 잘 올해 안에 개선하면 네. 자연스럽게 뭐 분위기는 형성되지 않을까요? 네. 이게 천안의 네. 고질적인 악습 같은 것이 정말 그 버스 문제는 대중교통 문제로서 하루가 시급한 거예요. 네. 시민의 입장에서는. 저는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하고 핑계를 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시민의 입장에서는 이건 더 이상 늦출 수가 없어요. 지금도 바빠요. 지금도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늦어 하고 자꾸 독촉을 할 거예요. 솔직히. 저희 기자들도 연말 가서 박상돈 표 버스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냉정하게 네. 평가하는 기사를 한번 써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질문 하나를 드리면 10개가 나와서 시간이 빨리 가는데요. 마지막으로 시민 여러분들께 그래도 한 말씀. 예, 정말 저로서는 우리 시민들에게 새 희망을 줄 수 있는 어떤 천안의 미래 도시를 좀 만들고 싶고,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는 삶의 질을 결정할 수 있는 고품격 문화 도시, 이건 좀 만들고 싶습니다. 이 물리적으로 정책 하나만 특히 꼽으라면은 스마트 교통 도시. 이건 뺄 수가 없는 저의 기본 그 정책의 하나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런 거를 위해서 남은 자녀 기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빈말 아니고 진짜 다음에 다시 한번 기회 되면 또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난해 4월 올류 천안을 내걸고 출범한 박상도노. 어느덧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있는데요. 지난 1년의 발자취보다 앞으로 남은 1년 동안 과연 어떤 변화를 이끌어낼지 더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견제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